한국이 가난하다고 해외로 떠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꼭 옳았다고는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한국이 그만큼 발전했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승무원 여성, 그녀는 독일로 취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만나게 된 한국 출신의 프랑스인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야나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꾸던 저는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열망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젠가 한 번은 프랑스를 경유하여 태국으로 가는 노선에서 아름다운 동양인 여자 승무원을 만났는데요. 눈에 띄는 외모로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그 언니는 매우 친절했으며 일반적인 승무원 언니들의 서비스와 다르게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미소마저 가짜 미소이고 손님 접대용 미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명찰의 신이라고 적힌 이름표차를 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동양인 승무원 언니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다고 느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 그날의 일을 기점으로 정말로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 확고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독일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공고를 보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너무 작은 나라이고 큰 항공사도 없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큰 나라로 나가야만 기회가 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독일 출신이라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공부해왔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언어 문제만 해결되면 승무원이 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겠냐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상 시험 준비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 승무원을 꿈꾸게 만들었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양인 출신의 승무원 언니에게서 느꼈던 당당함이 왜 나오는지도 그제서야 알게 되기도 했고요. 어려운 장벽을 넘어본 사람은 당연히 당당한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어찌되었던지 저는 꿈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했고 그 후 면접과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승무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최종 면접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자리에서 저 포함 3명의 경쟁자들과 함께 면접을 봤습니다. 이 중에 한 명만 합격한다고 하던데 다들 외모도 훌륭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조금 기가 죽기도 했죠. 막상 면접이 시작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최종 면접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왜 승무원이 되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면접 단계에서 서류나 체력 그리고 언어 등 수많은 요소들이 객관화되어 점수가 매겨졌었고 그리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만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 말고 왜 이 직업을 선택하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비중이 컸는데요. 이 면접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옆에 2명의 지원자는 손을 높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역시나 자신감 넘치던 다른 지원자들은 기계처럼 자신이 준비해온 멘트들을 쏟아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저희 열정과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승무원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승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표현했습니다. 다들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듯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고 확실히 저보다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제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옆 사람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속으로 예전에 신씨라는 성을 가진 동양인 승무원 언니의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 언니처럼 당당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옆 2사람의 지원 동기 발표가 끝나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들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지는 못했고 그냥 저렇게 당당한 태도보다 질문의 취지에 맞게 내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천히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해외여행을 다녔고 그러면서 멋진 승무원 언니들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해왔고 승무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중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 노선에서 동양인 승무원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멋지고 당당한 모습에 반해버렸다고 말이죠. 게다가 장거리 비행이라 매우 힘들 텐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무원이 되어서 저렇게 멋지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2명의 면접자들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면접관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명의 면접관은 자신의 안경을 만지며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2명의 다른 면접자들은 저를 보면서 눈이 동그래졌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떨어지고 제가 합격했다는 직감이 들었나 보죠? 하지만 그 생각은 정말 맞았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을 했고 다른 2명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합격한 이유는 입사하자마자 알 수 있었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과거와는 다르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겉으로만 멋져 보이고 해외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다는 장점만 보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면접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면접자들이 겉으로만 당당한 척 자신감 있게 하는 척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공안전, 응급처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보이는 교육생들도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저는 하루하루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드디어 첫 비행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기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처음 간 것은 일본이었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의 질서정연한 분위기와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아주고 음식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와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정말로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한국 때문인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만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국에 가는 스케줄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가서 3일간 체류해야 하는 일정이 있을 때 중간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기도 할 만큼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어차피 나중에 한국으로 비행 일정이 잡히기도 할 텐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냐며 말하기는 했지만 그냥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그렇게 짬을 내서 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특히 잘 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지하철과 버스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고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일본도 꽤나 쉽고 편리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몇 차례의 한국 방문,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제가 승무원을 꿈꾸게 만들어주었던 그 동양인 승무원 언니와 매우 흡사한 모습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인데요. 백화점 안에서 케이크를 구경하고 있는 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언니를 본 것도 벌써 5년이나 가까이 지났고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받아서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편이기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 확신을 가질 수는 없더군요. 제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다니며 조금은 떨어져서 관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관찰해보고 아무리 위아래를 훑어보아도 확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는데요. 혹시 항공업 쪽에 종사하시나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놀라며 저를 아세요? 라고 하더군요. 프랑스 억양이 섞여 있는 그녀의 영어 발음을 들었을 때 제가 진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였으며 성은 한국성 씨인 신 씨였습니다. 13살 때 가족이 프랑스로 이민을 갔었고 그때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지금은 프랑스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올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빵이나 디저트를 잔뜩 구매해서 프랑스로 돌아간다며 말이죠.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프랑스를 경유해서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때 비행기에서 언니를 처음 봤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에 제가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으며 심지어 최종 면접 자리에서 언니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어요.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같은 승무원이라는 공통점, 게다가 언니는 프랑스 항공사에서 근무하지만 사실은 한국인이라는 점, 저 또한 독일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엠마 신이라는 프랑스 이름 말고 진짜 한국 이름 신이선이라는 이름도 알게 되었죠. 의선이라는 발음이 매우 어려웠지만 저는 언니의 이름을 연습해서 의선이라고 부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호칭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선 언니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언니라는 글자가 뒤에 붙으니 발음하기가 더 편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게 서로 SNS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한국에서 우연한 한 번의 만남,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덕분에 각자 프랑스와 독일로 돌아가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 번은 의선 언니와 비행 스케줄을 조정해서 한국에서 만나자며 서로 스케줄표를 공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선 언니는 한국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면서 저에게 한국의 매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역시나 의선 언니를 통해서 한국을 소개받으니 제가 알던 한국과는 또 다른 모습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한국에 왔을 때에는 한국의 음식에 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식을 팔고 있는 식당에 주로 찾아다녔고 한국 음식은 잘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조금 낯설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않았는데 의선 언니와 함께 간 한국에서는 한국 음식에 도전하기가 쉬웠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공되는 한식은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식당 말고 현지인들이 찾아가는 식당에서는 한 단계 더 맛있는 맛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도 괜찮은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의선 언니가 소개해준 한국인들이 찾아가는 한식당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음식이 맛이 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매우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면 길거리 음식은 잘 구매하지 않는데요. 길거리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배탈이 나서 다음 비행 스케줄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험담은 선배들을 통해서 지겹도록 쭉 들어왔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만큼은 도전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저 혼자 한국에 왔을 때는 길거리 음식에 도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선 언니와 함께하는 한국에서는 예외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무리 길거리 음식일지라도 비위생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여러 나라들의 길거리 음식을 구경해본 적은 많았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위생이 불량해 어느 순간부터는 길거리 음식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 자세히 본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야외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기 때문에 실내에서 잘 조리되는 음식과 비교해서는 덜 위생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청결 관리에 힘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이 정도면 도전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 맛을 알아버린 저는 의선 언니와 수많은 길거리 음식들에 도전해봤지만 단 한 번의 배탈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에 올 때마다 느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친절했으며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조금만 끼쳐도 젠틀하던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폭주하기 시작하는 유럽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의선이 언니 말로는 특히 한국 남성들은 주문한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나온다거나 서비스에 조금 불만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비행하면서 한국인 남성이 가장 조용한 편이고 가장 매너 있다며 작은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비행할 때 이런 점을 알아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충분한 사과를 하면 비행기에서 내린 뒤 컴플레인을 거는 손님도 없고 다들 마음씨가 넓다고 말이죠. 의선 언니는 중학생 때 프랑스로 가면서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자신이 당해온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의선 언니가 당했던 일들이 공감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저는 의선 언니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백인 남성 승객의 요구는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 승객들, 특히 남성 손님들의 매너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중국인 남성을 한국인 남성으로 착각했을 경우 매우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공감할 수 있었죠. 이렇듯 저도 한국을 좋아하고 의선 언니도 당연히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었지만 의선 언니는 저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분명히 프랑스 국적의 의선 언니지만 한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부모님의 의지로 인해서 프랑스로 이민을 갔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속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프랑스에 거주하며 프랑스의 연금도 납부했고 이 연금 때문이라도 의선 언니의 부모님은 억지로라도 프랑스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선 언니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랑스 이민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 사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특출나게 더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 올 때마다 의선 언니는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한국으로 오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많다고 했습니다. 직장 문제, 부모님의 거주 문제, 그리고 프랑스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프랑스에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길지만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이 한국에 자신이 잘 스며든다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조금 더 편하다고 말하는 의선 언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의선 언니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3일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고 각자 프랑스와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 승무원으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보다 의선 언니가 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행기 내에서 아주 당당하고 상냥한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의선 언니지만 엠마신으로 살아가는 프랑스인의 인생보다 신희선이라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죠. 저에게 승무원을 꿈꾸게 만들어준 당당한 엠마신이라는 프랑스 여인의 마음속에 알고 보니 신희선이라는 마음 여린 한국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조국을 떠나 옆나라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가끔은 집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의선 언니는 저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나 독일보다 확연히 뒤처지는 후진국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튀니지 출신의 동료는 이 승무원 일을 하면서 독일에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우며 다시는 튀니지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선 언니는 과거 한국이 유럽보다 많이 뒤처지던 20년도 더 된 과거, 당시 부모님의 결정은 현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모님도 그 선택에 큰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의 작은 영웅인 의선 언니가 심적으로 복잡한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 제가 의선 언니와 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즐길 거리도 찾아가며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자는 것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